안녕하십니까. 바니영TV의 바니영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많은 실수와 그 다음에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양해를 구하고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이 유튜버를 봐줬으면 합니다. 제가 바니영TV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대한민국 인구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합계 출산율 저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또한 그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인구에 대해서 하나씩 특정 아니면 어떤 집단 아니면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 위치,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 땅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과 같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불투명한 것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분명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우리가 모두 우려하는 대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 줄어드는 속도만큼 대한민국의 힘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는요, 수십 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십 년 뒤에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국력은 지금 국력의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다면 지금 국력이 2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 있는 유력신문인데요. 미국에 있는 유력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90년이면 대한민국 인구는 1,000만 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명이 된다면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명이라면 그것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쓰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이 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대가 끊기면 그 집안이 망한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1,000만 명이 됐을 때 그것은 대한민국이 망한 것을 의미하며 한민족이 망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구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자꾸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2021년 1월 달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가올 가장 큰 위험은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라는 기사를 뉴욕 타임스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아주 호의적인 국가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한민국 신문에는 없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 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미국은 정말 우리한테는 좋은 국가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학교의 출산율이 그토록 떨어지는가?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구와 관련돼서는 제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적인 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얘기할 것은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무슨 시대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시대 문제를 갖다 얘기하냐면 그 시대가 무슨 시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갖다 합친다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통일한 시대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중세시대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왕조시대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지금은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왜 시대라는 표현을 갖다 쓰냐면 시대는 한번 정해지게 되면요, 그것이 고정화됩니다.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므로 시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언제 자유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왔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왔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무리 늦는다 할지라도 2010년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벌써 13년이 아무리 늦게 잡는다 할지라도 13년이 지났죠.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로 완벽하게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선진국이죠. 그런 나라들처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인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정치권에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시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할 일이 없어져요. 우선 대한민국의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예,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의 예를 갖다가 들고자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든 그 순간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완수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적응하며 사는 거지 변화를 줄 수 있거나 혁신을 줄 수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요즘 이렇게 늘상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있던 문재인 정권 그리고 현재 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시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할 일이 없어져요. 진짜 할 일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처지를 보게 되면 진보, 보수, 그 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쪽으로 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쪽이 진보가 권력을 잡던 보수가 권력을 잡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점이 아주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재인 정권에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실로 막강한 정권이었습니다. 대통령, 국회, 지방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한 게 뭐가 있나? 글쎄, 문재인 정권에서 뭐 한 게 있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대에 완벽하게 대한민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조금만 지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그 안에 윤석열 정권이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권력을 잡든 진보가 잡든 보수가 잡든 아니면 기타 등등 누가 잡든 간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을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20년을 보세요. 20년 동안 미국이 변했습니까? 미국은 그 전에 완벽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으로 완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권,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 그 이전에 오바마 정권, 그 이전에 부시 정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을 갖다 20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국이 달라진 게 있다. 물론 사소한 것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요. 약간의 변화는 주죠. 그러나 그 변화는 미국이 100이라고 치면 그건 5%도 안 됩니다. 사실상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요.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없애버립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민주당하고 공화당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미국은 완벽하게 적응됐기 때문에 미국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